공급 감소 이 정도라니 3분기 건축 인허가 33% 감소, 착공은 44% 급감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런 소식들은 제가 뉴스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감소, 그러니까는 인허가 물량 감소, 착공 감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처음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자, 경기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건축 인허가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허가가 줄면서 착공 면적도 줄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었는가?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허가 면적은 32.8% 줄었고 착공 면적은 44.2%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의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해 보니까는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건축 허가 면적이 늘어난 곳이 있답니다. 어딘가 하면은 인천과 광주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다 인허가 물량도 줄고 있고 착공 물량도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착공 실적이 많이 줄은 데는 어딘가? 수도권에서 특히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특히 많이 줄고 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뉴스죠, 그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거잖아요. 부산은 어떻는데, 그러면?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져온 게 이겁니다. 자, 국제신문 기사고, 부산 지역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9개월 동안에 주택 인허가 건수가 전년 9개월 동안 대비해서 44%가 줄었다고 합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죠. 부산도 올해 주택 인허가 건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었다. 인허가 물량은 말씀드렸다시피 5년 후에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착공하는 물량은 3년 뒤에 입주 물량이죠. 지금의 인허가 물량은 5년 뒤에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죠.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부산 지역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주택 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좋지 않음에 따라 수년 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표가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23년도 3분기에 부산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현황입니다. 요 회색 막대가 나타나는 것은 작년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의 인허가 물량. 요 밑에 녹색 막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인허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허가 물량이 1만 7천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3만이 1만일 겁니다. 1만 299로 약 44%가 줄었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착공 물량도 마찬가지 줄었다는 이야기고, 준공 물량도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주택시장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흔히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한 그 가격 결정의 원리입니다. 지금 착공 물량이 적다는 것은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적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고, 지금 인허가 물량이 적다는 것은 5년 뒤에 입주 물량이 적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이게 지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부산의 기간별 수요 입주 물량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2023년도 올해 부산의 입주 물량은 약 2만 9천 세대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 2만 9천 세대.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는 얼마냐면은 1만 5천 세대로 줄어들어요. 이건 확정이죠.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뭐 1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빌라 같은 거는 가능하죠. 빌라 같은 거는 뭐 1년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1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입주 물량 15,000세대는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후년은 얼마인가? 내후년 25년도에 부산 입주 물량은 10,000세대가 되질 않습니다. 25년도 입주 물량은 10,000세대가 되질 않아요.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이 25년도 입주 물량 10,000세대가 되지 않는 것 중에서 에코델타의 입주 물량이 약 3,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원도심에 들어온 입주 물량은 6,000, 7,000세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6년도도 지금 거의 확정이라 보셔도 되거든요. 지금 분양하면은 해봤자 26년도 말 혹은 27년도 초에 입주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26년도 입주 물량은 짓게 된 게 약 6,000세대? 그죠? 6,000세대, 6,000, 7,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코델타 입주 물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4년부터 부산은 입주 물량 감소 구간 3년 연속 구간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인허가 물량도 올해 지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인허가 물량은 5년 뒤에 입주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4년부터 이어지는 3년간의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이 어쩌면 더 길어질 수 있다. 왜? 지금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어쩌면 27년, 28년까지도 입주 물량 부족에 부산은 시달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자, 그러면 아니 그래 입주 물량 부족은 알겠어. 그런데 입주 물량 부족한데 왜?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되면은 이런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지금 서울 기사거든요. 보시면 귀해진 아파트 전세 세입자 대기 2년 만에 재등장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심상찮은 전세값 10월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 22개월 만에 최고. 서울은 항상 입주 물량이 부족한 동네예요. 서울은 수요는 빵빵한데 물량은 항상 부족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아파트 매물은 1년 새 30%가 급감했다. 그리고 한 달 새 전세값이 1억이 뛴 곳도 있다. 라는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나 내후년 봄쯤에 부산에서 볼 수 있는 기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때 되면 부산도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겁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하는 트렌드는 최근에 보시면은 대단지 신축 브랜드를 가장 최우선시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보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원래 뭐 대단지, 뭐 브랜드, 신축, 교품화, 역세권, 뭐 평지 이런 걸 쭉 보시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트렌디하게 나오는 것들은 대단지, 그리고 브랜드, 신축,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뒤에 뭐 조품화라든지 역세권, 평지 뭐 이런 순서대로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조품화가 제일 중요해. 비록 단지 수는 작다 하더라도 나는 조품화가 제일 중요해. 아니야, 나는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역세권이 가장 중요해.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트렌드는 제가 보건대는 대단지, 브랜드, 신축에 많이 열광하고 있지 않는가. 증명이 되었잖아요. 대연 DIL 같은 경우에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연 DIL은 목권력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이기도 합니다. 초품화이기도 하고요. 다 갖췄죠, 모든 것들을. 어쨌든. 드리고싶은 말씀 그런 거예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러한 그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신축 아파트가 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대신에 신축 아파트가 점점 더 귀해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수요는 신축 대단지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일단은 양극화가 나오겠죠. 신축 대단지가 가격이 희소성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신축 대단지의 가격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너무 과다하게 벌어진다면 구축이 딸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 아파트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은 새거 혹은 앞으로 4, 5년 안에 새거가 될 것으로 좀 집중을 하시라.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은 입주 물량 폭탄에 지금 한참 중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레이 카운티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빨리부터 입주장 들어가잖아요. 4,470세대짜리 어마어마합니다. 백양산 로드캐슬 12월 말부터 입주 들어가죠. 얘도 약 2,300세대급이죠. 그 두 개만 합쳐도 거의 7,000세대 가까운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완전 그 중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 폭탄일 때, 그리고 뭐 전쟁이라든지 주식시장 폭락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외부 요건들이 많이 좋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이나 혹은 갈아타기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가져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재 부산의 입주 물량 폭탄 분위기는 내년 봄 이후로는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그 대단지 물량이 그 백양산 로드캐슬 12월 말 입주인데, 걔 입주장이 아마 1, 2월 되면 이제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봄장 3월 달부터는 분위기가 지금과는 다르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전에 내 집 마련 갈아타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